매주 토요일은 전국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금을 모아서 알려드리는 주간지원금 방송입니다. 이번 주 새롭게 시작하는 지원금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경상남도 가봅니다. 자, 경상남도에서요, 이런 희망지원금이라는 걸 합니다. 이거 희망지원금이 뭔가 좀 같이 가봐야 되겠죠. 자, 이런 겁니다. 이제 사례를 좀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김해에 사는 B씨는요, 프랜차이즈 식당 운영 어려움으로 금융권 대출뿐만 아니라 사채인의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던 중 정부형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음에도 다시 탈락했으나 경상남도의 희망지원금 생계비 상인 187만원 후원 물품 등 지원받은 사례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경상남도에는요, 이 희망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행 법 제도 지원에서 제외된 저소득 가구 중 주소득원의 그 실직, 폐업, 사망, 질병 등으로 위기한 처한 가구들에게 지원금을 줘요. 여기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이런 거 있죠. 폐업, 그죠? 아니면 실직, 이런 게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 포스터를 좀 보겠습니다. 포스터를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요거예요.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보시면요, 좀만 위로 올라가 볼까요? 지원 대상 가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자, 빨리 알아볼게요. 자,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으로 소득 상실했다. 중한 질병, 부상. 그 다음에 이거는 꼭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에 계시는 분들은 다 되는 겁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방임유기, 화재 또는 자연재해, 휴업폐업 화재, 여기죠. 휴업폐업, 휴업도 되네요. 휴업폐업 등 영업곤란, 실직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자, 이런 분들이 이제 되는 건데 지원 기준도 있습니다. 자, 기준 중에서도 90% 이하이신 분들 되고요. 재산 기준은 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여야 됩니다. 대도시는 2억 4천만 원, 뭐 중도도시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재산이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지원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계 지원 되는데요. 1인 73만 원, 4인 가족이면 187만 원, 의료 지원은 1회 300만 원. 이외에 뭐 주거 지원 되고요. 이런 것도 다 돼요. 그래서 일단 내가 일단은 문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경상남도에 계시는 우리 여정 가족님들, 이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 내가 정부 지원을 못 받았다, 그러면은 이 경상남도에서 주는 이 희망지원금을 한번 고려해 보셔서, 이거는 뭐 신청한다 해서 다 주는 건 아니고요, 내가 해당이 되는지를 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저는 권유드립니다. 상담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은 희망지원금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와요? 희망지원금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지원금 나오고 문의 나오죠. 문의. 여기 보니까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쪽에다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전북 군산시로 가봅니다. 자, 전북 군산시, 자, 지원금이네요. 무슨 지원금인가 봤더니 영세 소상공인의 임대료 지원한대요. 얼마? 30만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군산시의 소상공인 분들 좋으시겠어요. 예산 소지식 가지고 업체당 30만원 지원 내용은. 근데 지원 대상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이어야 돼요. 근데 부모, 배우자, 자녀 간의 임대차 계약은 제외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군산시에 계시는 소상공인인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 중해야 됩니다. 2024년도 이전에 개업을 해야 된다라고 나오네요. 또한 매출액 0원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3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3억 원 이하 매출 증빙이 가능한 업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만 되면 업체당 30만 원 뭘 받는다? 임차비, 임차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대료 지원. 자, 어디서 연락하느냐?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온라인 접수 페이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예산 소진시가다 보니까 빨리 좀 신청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 봅니다. 경기 가볼게요. 경기 광명시 가봅니다. 광명시에서 지원이네요. 이거는 지원인데 소상공인 무장애 키오스크, 이거 뭐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요즘 이슈죠. 그래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구매 추가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 아시죠? 정부가 하는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중에서 자부담이 30%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20%를 광명시가 부담해 주겠다. 그러면은 소상공인 분들은 부담이 거의 없는 거죠. 10%만 되는 거고 정부 지원, 광명시 지원에서 9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오더에도 20% 추가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을 신청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광명시에 다시 한번 신청하셔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핵심이고, 당연히 지원 대상은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이 되겠죠. 자, 광명시 자영업 지원센터 쪽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명시 와봤고요. 좀 올라가 볼까요? 인천이네요. 인천은 지원금이네요. 이거는 인천 지원금인데 400만 원의 점포 철거 지원비. 요거는 이제는 폐업하신 분들에게 해당이 되겠네요. 앞으로 좀 폐업할 예정이거나. 자, 지원 내용은요, 사업 정리와 재차업 안내 등의 2차례 컨설팅을 지원하고 최대 400만 원의 점포 철거비를 지급한다. 그래서 컨설팅 받고 400만 원 점포 철거비를 받는 거고요.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폐업할 예정인 소상공인이 됩니다. 당연히 인천 소상공인이고요. 전화번호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충남 가봅니다. 충남 서산시 가볼게요. 서산시 지원금인데요. 300만 원의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 경영환경 개선. 경영환경이가 딱 오시죠. 4월 4일까지네요. 이거는 4월 4일까지고 보시면 인테리어, 옥외 간판, 내부 외부 인테리어 개선, 입식 테이블 교체 이런 것도 되고요. 시스템 개선 분야는 방범, 소화 설비, 포스 시스템 이런 것들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상자는 서산에이면서 사업장 소재지가 서산이면서 6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조건이고요. 신청 접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작성해서 서산시 일자리 경제과에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일자리 경제과로 전화에 문의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산시 소상공인 분들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 가봅니다. 요거 대전 되게 신기해요. 저는 요거 보고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대전 미혼 소상공인 만남. 이거 뭐죠? 썸타자 이렇게 돼 있어요. 썸타자 이거죠.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건 저는 요즘에 대전시가 지원을 많이 해요. 소상공인 현실적인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시죠? 지원금 나오는 것도 있고. 근데 이것도 되게 신선합니다. 정말 신선해요. 이게 뭐냐면 대전시가 미혼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만남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특별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소중한 인연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한마디로 썸 탈 수 있도록 소상공인 분들을 이렇게 서로 만나게끔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4월에서 6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 서로의 가치관과 취향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다채롭고 새롭게 구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원 대상은요, 대전시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또는 대전 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27세에서 40세 미혼 남녀네. 40세 미혼 남녀, 40세까지입니다, 여러분. 30대 기회 있어요. 미혼 남녀고요. 소상공인을 절반 이상 먼저 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환경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을 수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라고 해서 이거 너무 신선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대전시가 주최를 해서, 왜냐면 소상공인 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연인을 못 만난다. 이게 취지래요. 대전시에. 그래서 대전시가 이렇게 서로 만나게끔 해주겠다. 그래서 너무 저는 신선합니다. 그래서 콜센터 쪽으로 한번 문의해보세요. 대전시의 콜센터인데요. 042-120번으로 하셔갖고, 요번에 대전시에서 썸타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혼 소상공인 만남 대전을 한다던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신청하셔서 미혼 소상공인 분들, 꼭 한번 신청해보세요. 자, 경기, 요거는 이제 어제 제가 방송했었죠. 경기도 전체에서 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한다. 그래서 이거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 못 보신 분들 꼭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 어제 올려드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올라가 봅니다.
요것도 좀 신선하더라고요. 서울시 성동구에서요, 130만 원에 우리 동네 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이번 연도에 처음 온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일단은 접수 기간은 3월 28일까지인데 디자인 개선 제로비로 해서 130만 원을 지원하는데 가게당 이게 어떤 개념이야 이거예요. 지역 예술가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성동구에는 지역 예술가 협업을 해갖고 그 여러분 그 가게를 그 멋지게 디자인해 주는 거예요. 예, 저는 물론 직접 지원이면 좋겠지만은 그 예술가도 살릴 수 있고 소상공인도 아트테리어라고 해서 정말 그 좀 이쁘게 거리가 이뻐지고 내 매장도 이뻐지는 거죠. 예술인의 손을 타니까 그게 또 입소문도 날 수 있고 SNS에 소문도 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참여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후에는 지역 예술가의 매칭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며 매칭된 지역 예술가의 전공 분야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행사인지 아시겠죠? 성동구 핫하죠. 성동 핫합니다. 그래서 13개의 시장에 일대 소상공인 가게 60개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데 뭐 한다고 해요. 접수 방법 이렇게 나옵니다. 이메일이고 전화번호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한번 문의해 보시고 성동구에 계신 소상공인보다 한번 문의해 보세요.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술가들이 알아서 입소문을 내줘요. 내가 이런 걸 해줬다 이러면서 한번 가봐라. 그러면 예술가들 또 SNS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술인도 살릴 수 있고 소상공인도 좋고. 근데 이게 저는 성동구만 할 줄 알았어요. 이런 되게 특이한 사업이잖아요. 지원이고. 그래서 성동구만 할 줄 알았는데 이게 경북 구미시도 합니다. 경북 지금 구미시는 더 세요. 400만 원입니다. 성동구는 130만 원인데 여기는 400만 원. 우리 동네 아트테리어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미시에 계신 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지원하고 점포당 400만 원의 디자인 개선비를 이제 지원하는데 요거는 4월 21일까지입니다. 구미시는. 그래서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뭐 소상공인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매장이 있어야 되고 매장형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건물주와 당연히 사전 협의가 돼 있어야 된다. 왜냐면 아트테리어니까 막 이쁘게 꾸며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약간 인테리어가 들어가니까 건물주하고 이제는 얘기가 끝내야 된다. 그래서 구미시는요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창업팀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우리 여정 가족님들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이 3월 22일 토요일입니다. 벌써 이제 3월이 다 하고 있네요. 돌아오는 한 주는 격동의 한 주가 될 겁니다. 아마 이젠 앞으로 돌아오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도 중요한 한 주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이제 끝나가는 뭐 어찌 나오던 간에 굉장한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추경이 어떻게 될 건가, 이게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다음 주에 아마 결판이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추경이 과연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지 꼭 이번에 제 개인적 생각은 추경에 꼭 소상공인 손실보상 내용이 좀 담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그게 너무 간절합니다. 물론 제가 받는 거 아니에요. 저는 손실보상 대상자도 과거에도 아니었을 뿐더러 현재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계속 얘기하냐면 손실보상은 당연한 거고요. 예, 그 당연한 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만나는 사람 분들에게 항상 얘기하거든요.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얘기해주는 정치인은 아마 진짜 이렇게 현명한, 정말 현명한, 그리고 민생을 아는, 그리고 소상공인의 마음을 아는 그런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꼭 한번 그 회의 때 한번 얘기를 나눠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 안에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손실보상을 해라가 아니라 소급 적용. 과거에 당연히 줬어야 되는데 안 줬던 거. 이 아젠다를 좀 꺼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제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랑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또 한 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여정 채널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제가 거의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죠. 소상공인과 관련된 이슈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고 여러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길지도 않아요. 거의 중요한 내용은 다 10분 안으로 다 말씀드리잖아요. 중요한 내용은 10분이 뭐야? 거의 중요한 내용은 8분 안에 다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는 얘기는 끝에 있으니까 항상. 그래서 핵심만 보실 분들은 앞에 부분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네, 그래서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경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손실보상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런 추경 얘기가 나오면 그게 좋은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